안녕하십니까. 전문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로집사의 이정엽 대표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로집사의 서동규 회계사입니다. 예, 로집사는 말 그대로 그 법률 집사라는 뜻인데요. 이 법률에 그치지 않고 법률, 회계, 특허 등 완전히 실무에서 현업에서 뛰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들이 궁금해한 상황을 잘 얘기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3프로TV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제TV에서 뭐 전문가들이 뭐 좋은 방송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더 좀 깊게 들어가서 진짜 현업에서 뛰고 있는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 그리고 변리사님들이 진짜 정말 어디서든지 들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그런 정보를 좀 이 로집사 채널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찐 프로네요, 찐 프로. 예. 저희가.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로집사에서 하고 있는 그 하루인베스트와 그리고 델리오에 대한 그 진행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특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 온체인 분석의 결과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그 채팅방에서도 보면 뭐 지갑에 어느 지갑이 델리오 지갑이다, 뭐 하루 지갑이다, 뭐 여기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고객들이 예치한 자산, 그 원금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에는 이미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죠? 예, 그거는 뭐 본인들도 자인을 했고 지금 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뭐 민사, 형사, 뭐 회생 이런 뭐 법적 대응의 근본적인 어떤 뭐 목표라고 할까요? 그것은 지금 남아있는 자산을 어디 밖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보전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부실화된 채권이나 아니면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임직원들 개인 자산을 또 보전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혹시 가능하다면 외부로부터 어떤 투자 유치 등을 받아서 지금 고객들에게 돌려줄 자산을 좀 크게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첫 번째, 지금 그 얼마가 남아 있느냐, 네. 자산이 얼마이냐 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영진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고, 경영진들이 사실 지금 저희 법인에서 형사 고소를 한 상황이고 아마 수사 절차에서 밝혀질 텐데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걸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밝히고 이상한 공지 등으로 지금 채권자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뭐 좀 기다려봐라, 아니면 뭐 앞으로 뭐 어떤 거의 의미 없는 뭐 몇 개 코인은 출금 뭐 재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저희 법무법인에서 과연 이제 회계 자료를 이제 회생 절차나 아니면 이제 뭐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지고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회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또 취득하면 그 좀 더 명확한 분석이 될 텐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 의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온체인 분석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온체인 분석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저희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그 지금 온체인 분석 팀에서 몇 가지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루인베스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얼마가 남아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요. 고객들이 본인들이 그 예치를 할 때 사용한 그 하루인베스트의 주소, 그거를 이제 특정을 해서 한번 온체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들어간 경우에는 같은 소유자가 관리할 것이라는 이제 추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795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개의 주소가 이제 잔고가 남아 있었는데요. 현재 보유량은 약 190 비트코인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연 이 주소가 하루인베스트의
사용하는 주소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가능성이 많이 높고 이 비트코인 정도는 남아있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들이 입금한 그 주소들을 저희가 트래킹을 해서 그 결국에는 하루가 사용하고 있는 지갑이라 추정되는 곳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이 190 네, 비트코인이 있다. 그리고 여기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 거는 그 출금 중단 이후인 6월 13일 2시 52분에 약 5.1 비트코인이 인출된 거래가 좀 특이했고요. 출금 정지 이후에도 또 거래는 계속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게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뭐 출금 중단 이전에 거래가 있었는데 이후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주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회계 장부를 또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만약 이게 그 출금 중단을 이제 예측을 하고 하루인베스트의 자산을 빼간 것이라고 하면 그건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고, 그런 걸 알면서도 전송한 것은 뭐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금 중단이라는 본인들 자체적인 그 제재를 한 이후에도 자기들은 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네, 이게 지금 완전히 그 어떤 처분권을 이제 그때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처분권을 완전히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요. 네. 지금도 사실은 뭐 고객들이 자산에 접근할 수는 있다고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주요 자산인 이더리움에 대한 온체인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자들이 입금한 주소, 하루인베스트의 이더리움을 예치하라고 한 그 주소에 연관된 주소를 이제 계속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약 그 2,676 이더, 그 다음에 그 88,000 정도의 USDC, 그리고 USDT 기준으로 183만 USDT 정도인데 합계 금액은 약 655만 달러. 65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얼마 정도 되죠? 한 계산기로 한번 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300원 정도로 계산하면은 한 85억 정도. 655만 달러 곱하기 네. 뭐 1,300원.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1,200원. 환율이 78억 정도 되네요. 80억 정도 되네요. 네. 거래소 지갑 같은 경우는 지금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 이거는 회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수사팀에서 거래소에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바이낸스 입금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 12,000개 그 이더리움이 전송됐고 또 11,000개가 수신돼서 한 1,2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한 산술적으로는 1,2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이 바이낸스 계정에 잠겨 있는 것으로 일단 추측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또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소 트래킹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자산들이 현재는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또 계속 변동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생 절차를 통해서 관리인이 그 키값을 이전 받아서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의적으로 이런 고객 자산을 여전히 이제 뭐 전송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동결 그 자산을 전송할 수 없는 그 상황은 언제부터 발효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률적으로는 뭐 지금 그 회사에 대한 회생 개시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회생 절차가 되면 관리인에게 혹은 이제 파산 절차가 되면 파산 관제인에게 뭐 회사에 예컨대 쉽게 설명드리자면 계좌에 인감이라든지 OTP 카드라든지 이런 걸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전부 관제인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경영진이 뭐 도피 중이어서 아예 안 넘겨주고 가지고 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든 저희는 그 사실 이제 키값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나 아니면 데스크탑을 포렌식을 하면 거기에 이제 그 키값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예.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전송 프로세스를 했는지는
일단 저희가 경영권을 이제 관리인이 취득한 이후에 거기에 하루와 관련된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그 지갑인데 내 거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나요? 그 하루의 경영진이 델리오의 경영진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법률상 이제 그게 고객 자산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일단은 그 법인의 지갑이고 법인의 자산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겠네요. 일단은 개인 명의로 임직원의 개인 명의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법인 고객 자산이 들어가는 지갑이었으면 그것을 자기의 계정하고 혼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 혼용하는 해서 쓰는 순간 그 고객과의 관계에서 횡령 배임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법인 명의로는 계좌가 안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임직원의 개인 명의이지만 법인에서 가상자산이 들고 났을 가능성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지갑 주소는 명의는 지금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회사의 명의라고 이제 특정을 하고 거기에 들어간 자산들은 그 개인 명의의 개인 재산은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이건 내 재산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내게 혼용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횡령 배임을 자인하는 꼴이 돼서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 지금 이 절차에 그 재산이 확보됐다. 재산이 이 정도로는 이제 더 이상 들고 남이 없다. 이거를 그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시가 되는 시점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법률적으로는 그렇죠. 그 자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없고 그 법률상 그 이제 소위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인에게 넘겨줄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시간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언제 정도이면 그 자산의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가 보전 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보전을 하게 되면 이제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회생 개시 전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걸 자산을 움직일 수 없도록 회생보험 허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과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고객들의 자산을 빼돌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전 처분이 된 순간 이제 경영자는 더 이상은 자기가 회사에서 자산을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개시 결정 전에 보전 처분이라는 또 더 신속한 절차가 그 취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아까 이더리움 관련돼서 특이한 거래 좀 말씀드리면 그 출금 중단인 6월 13일에 출금 중단이 됐는데 6월 13일에 12시와 2시에 이제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한 20개의 이더리움과 그리고 25만 달러 정도의 25만 개 그래서 USDT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 거래가 어떠한 거래인지도 마찬가지로 해당 거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소의 입금 그다음에 출금을 이제 저희는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 과연 이제 바이낸스나 FTX, OKX, 프로빗 이런데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정은 가능한데요. 사실 이 추정은 진짜 추정일 뿐 그 거래소의 협조가 있어야 명확한 자산이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 지금 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바이빗이나 OKX 그런 데서 또 하루인베스트의 입금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송 수량과 수량의 차이, 이더리움 차이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5,000개 정도의 이더리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 차이가 어느 거래소의 이 회사의 명의로 들어갔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게 하루인베스트나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거래는 이제 재정 거래를 이제 목적으로 해서 비싼 데서는 이제 팔고 싼 데서는 사는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 계정에 어느 정도의 금액들이 항상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거래소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예컨대 바이낸스에서 되게 지금 비트코인이 비싸게 팔리고 있고 다른 OKX에서 싸게 팔리고 있으면
그 바이낸스 빨리 비싸게 팔고 OKX로 그걸 전송해서 그 비트코인을 또 그 OKX 같은 데서 구매하는 그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컴퓨팅으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제 관리인을 통해서 지금 사용한 거래소들의 목록을 모두 확인하고 그 거래소들의 지금 하루 인베스트의 경영진의 임직원들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거기 거래소들도 분명히 이 정도 큰 거래자면 하루 인베스트의 지갑이 어떤 지갑인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지금 그 보고서 같은 걸 아까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 보고서는 보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 볼 수 있나요? 이 보고서를? 이게 지금 그 보여지면 이걸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 하루 델리오의 경영진이나 지금 저희가 형사 고소한 사람들도 아마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상 그리고 또 어디 아직 밝혀졌으니까 어떻게든 좀 다른 데 더 은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적당한 시점에, 그러니까 뭐 회생이 돼서 완전히 이 지갑에 대한 어떤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넘어오거나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kit값이나 이런 게 뭐 경찰청 계좌나 검찰청 계좌로 넘어온 다음에는 공개할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거는 저희가 잘 정리해서 그 수사팀에 이러이러한 지금 자산이 아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 자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동결 조치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수사 요청을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아직은 좀 그 정보를 다 공개하시기는 이게 여러 수사에 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지갑이 뭐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떤 식으로 전송되어 있는지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다 알 수 있는데 그 의뢰인들이 그걸 분석해서 저희 팀에 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 외에 이런 정보를 또 안다고 해서 어떤 수사에 도움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온체인에 대한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했고 또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또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델리오도 네, 좋습니다. 델리오도 좀 궁금해하실 텐데 네, 델리오에 대해서는 지금 비트코인 지갑을 또 아까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지갑을 확인해서 이제 했는데 여기는 좀 특수하게 하루 인베스트와 다르게 하나의 지갑만 이제 남아 있었고 하나의 지갑에 거의 비트코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좀 특이한 것은 출금 중단이 6월 14일 날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6시간 반 전인 6월 14일 11시 59분에 대량 거래 126 비트코인 정도가 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인출 주소 자체도 이제 해시값을 좀 보면 약간 개인 지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려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뭐 은닉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이것 자체가 횡령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고 이거는 물론 이제 수사팀에서 어떤 경위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그다음 수사를 한 이후에 확인될 것 같습니다. 델리오에 대한 부분도 더더욱 그러면 면밀하게 봐야 되는 그 좀 우려가 생기겠네요. 예,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 리플, USDC, USDT 정도 주요 자산들에 대한 그 지금 온체인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있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일단 먼저 수사팀과 그 회생 그 재판부에 제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가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한 자료들 조금 더 공개를 해주시기를 그 시청자분들도 많이 바라고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예,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의뢰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실 시간 단위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제대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들이나 이제 회계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은 답변에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답변이 좀 늦거나 그렇게 답변이 없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법률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이 법정 대응을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고객들은
지금 의뢰인들은 궁금하지만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된 의문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특별히 답변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좀 필요하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고객 의뢰인분들에게 뭐 주소라든지 혹시 뭐 연락처 이런 경영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의 내부 상황을 아는 사람들과 연락처라든지 이런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올라오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추측성 정보들이 많이 난무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되도록이면은 지금 아주 명확한 정보들만 그 제대로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게 저희 의뢰인들에게는 그렇게 네, 좀 혼란스럽지 않고 정확한 정보들만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하신 것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이거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이제 하는데 뭐 여기 오픈 채팅방에 사실은 계속 남아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잊어버리시고 생업에 종사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감정을 쓰시게 되면 오히려 잘못된 그 판단이나 건강도 너무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신경 쓰고 계시는 거는 별로 좋은 그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너무 이제 거액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당연히, 이해는 네, 합니다. 신경 그래서 쓰겠죠. 저희도 최대한 빠르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가상자산 이쪽에서 피해 회복이 사실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이 발생한 러그풀에 대해서는 뭐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그냥 포기했던 게 지금까지 현실인데 네. 지금 여기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거래소와 그리고 이제 마진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최종적으로 손실을 봤는데 그게 과연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로집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 사실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제 집단적인 피해가 사실은 보상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뭐 이 보상이 어렵지 않나, 뭐 테라 루나 사태 때도 그 사실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하고 그리고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한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하는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정확한 정보와 그다음에 그 명확한 절차 저희가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계속 또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그 카페 같은데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댓글로 궁금한 사항이나 꼭 이 하루 인베스트 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내용을 저희한테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잘 구성해서 그 궁금한 점을 정말 진짜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로 뭐 그런 내용들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거나 해서 그런 문제들도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